확실히 뭐 강화도를 정말 뭐 한 번뿐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행 작가의 지역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문석 작가님. 섬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내 손바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바닥을 이용한다고. 네, 먼저 서울에 있는 신촌에서는 강화도로 대중교통이 갑니다. 그리고 인천과 수원에서도 대중교통이 갑니다. 그런데 그 대중교통이 가는 곳이 어디로 정차를 하냐면은 우리가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있어요. 반지 있는 지점. 아, 결혼 반지. 예. 그렇죠. 그 결혼 반지 끼는 그 지점에 모든 시외버스들이 정차하게 돼 있어요.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 약지 섬을- 쪽에. 그렇죠. 섬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보자면 그렇죠. 딱 그 위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번 버스를 타면은 네.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내버스 타시면 되고 2번 버스를 타시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돕니다. 시계 정방향 방향으로 버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 2대를 가지고 섬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게 강화도 여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손바닥 안에 딱 펼쳐보셔서 11시 방향, 네. 11시 방향에 교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교동도라는 섬이 있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 방향에 성모도라는 또 섬이 있어요. 아, 성모도 유명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손바닥에 다 볼 수 있는 강화도. 그래서 손바닥을 먼저 펼쳐보고 그 지역을 검색을 해봐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강화도의 명소 함께 만나보시죠. 와, 강화도 다룰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진짜 많네요. 예, 제대로 둘러보려면 한 3박 4일은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강화도의 속속을 다 들여다보려면 3박 4일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강화도의 속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네. 강화도 나들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들길이요? 나들길. 나들. 둘레길도 아니고 나들길. 나들이 가면서 즐기듯이
강화도를 속속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들길 아주 매력적인 처음 곳이죠. 들어봐요. 야,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강화도에는 이제 나들길이 있군요. 처음에는 이게 5코스만 개발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는 20개 코스가 나올 정도로 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20코스, 20코스면 너무 많은데 그거 코스를 다 돌아봐야 진정한 강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돌아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다 돌아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필요한 코스, 즉 내가 가고 싶은 코스만 우선 선별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한번 구역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해지는 마을 코스라는 4코스가 있고 네. 그리고 화남 생각하는 코스라고 하는 6코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코스는 마을길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구경도 네. 하고. 그리고 서해 황금 들녘을 걸을 수 있는 또 16코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 강화도는 큰 섬 외에도 작은 부속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부름도와 주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이 섬은 네. 각각 13코스와 12코스로 나뉘어집니다. 13, 12. 그래서 마을을 돌 것이냐, 아름다운 낙조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섬 속의 섬을 여행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섬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골라보는 재미도 그렇죠. 있겠네요. 20개의 코스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코스도 따로 있습니까? 아까 뭐 강화도는 이제 역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역사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코스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놨는데요. 일단 강화 이제 읍내에 내려서 이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문화 유적을 바라보는 1코스 부분이 이제 정통 코스죠, 사실은. 그죠? 근데 두 번째 코스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해안가로 나가서 아까 이 손바닥 저희 볼 때 이쪽 면으로 이 네. 전적지가 쭉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적지를 쭉 바라보는 이 코스가 또 아주 이 괜찮은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궁에서부터 이 강화산성까지 성곽길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15코스입니다. 역사 코스 중에 그것까지 둘러보시면 역사에 관련된 코스들의 상당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코스 돌다 보니까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혹시 배가 고파. 아니, 그럼 소개해 주시죠. 중간에 코스를 짜다가 먹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네. 짠! 코스 2개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동남쪽에 황산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쪽은 새우가 아주 맛있어요. 새우 너무 특히나 지금 가시면 4월, 5월쯤 되면은 이게 좀 불그스름한 그러니까 마치 꽃처럼 피어올렸다 그래갖고 꽃새우, 꽃새우. 혹은 뭐 보리새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새우라고 그러죠. 새우, 예, 예. 그런데 그래요? 예. 그래서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데가 바로 8번 코스고 4번 외포 쪽에 가면은 이쯤 되겠죠? 4번 코스를 가시게 되면은 그 유명한 밴댕이. 밴댕이. 아니, 물론 뭐 강화도 전체에서 밴댕이를 드실 수 있는데 네. 가장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구워서도 드시고 무침으로도 드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주는 집이 있으니까 풀 코스로 한번 즐기시다 보면은 강화가 든든해집니다. 맛져요. 멋진 게 아니고 맛집니다. 아, 맛지다. 맛지다. 8번과 예. 4번만 기억하시면 굶은 일이 없다는 거. 8번, 4번 기억해야 네. 되겠네요. 네. 8번, 4번. 예. 야, 코스별로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딱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딱 강화도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제 학부형이기 때문에 네. 괜히 또 저 역사 코스가 또 네, 욕심이 나네요. 그런데 강화도에 예. 이 나들길에 원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들길에 원형이 있군요. 원형이요? 그러니까 나들길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길은 6코스에 들어가는 화남생가 가는 길이 바로 그곳입니다. 화남 생가면 그러면 화남은 누구예요? 화남 고재영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강화도 이 땅을 여행을 통해서 한번 밟아보리라. 그래서 연세가 약 한 60세 가량이 됐을 때 나귀를 타고 집에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요. 네네. 아, 말을 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나귀가 있었겠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어. 타박 가시면서 아, 이제 예. 풍광도 좀 그렇죠. 관찰. 나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천천히 돌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연세 60 되신 어르신이 강화도 내를 다니면서 한 200여 곳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도기행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데 그 심도기행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강화 나들길이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화남 선생님께서 예,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을 맞습니다. 나들길이 이번에 완전히 좀 살려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저는 화남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심도기행이라고 하는 게 저작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조선의 정치가 고스란히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110년 전이 굉장히 조선이 슬픈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위기의 시기였죠. 을사조약 끝나고 나서 뭐 변발 시작되죠. 머리 잘라내기 시작하죠. 이제 뭐 헤어스타일 바뀌고 옷 바뀌고 뭐 이게 점점 변해가는 게 왠지 조선의 풍광에다가 현대화된 다른 이물들을 갖다 걸쳐놓은 것 같은 피사체들이 바뀐 것 같은 그 느낌이 아쉬워서 아마도 그 길, 그 피톤치드 향, 그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묘사하려고 해서 그 책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당신께서 느끼셨던 어떤 네. 사명감이겠죠. 사명감. 내가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기록하리. 아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남겨놔야겠다. 텐데. 근데 이렇게- 그 작은 흔적과 남겨놓은 것이 지금 우리 후손에게는 강화 나들길이라는 길로 재탄생이 됐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얼마나 뜻깊습니까? 네. 야, 이렇게까지 얘기 들어봤으면 한번 가봐야죠. 그렇죠. 옛 것을 찾아서, 옛 마을을 찾아서 어떤 것들을 또 지키려고 했는지 6코스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탁 트인 평야를 지나 소나무 숲속 오솔길을 거쳐 봄꽃 따라 걷는 마을길은 나들길 6코스의 매력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화남생가 가는 길. 저 길을 걷다 보면은 그 화남 선생님이 남기셨던 그 시구들 삶과 시가 남아 있어요. 시구들이 아, 그래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집이 조선시대 화남 선비가 살던 곳인데요. 강화도가 고향인 그는 110년 전 나귀를 타고 강화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와 산문을 짓고 심도기행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걷던 길이 오늘날 강화도 나들길의 시초가 된 것이죠. 화남 선생이 살던 강화도 부름면의 두두미 마을. 이곳엔 아직도 옛 마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게 마시던 동령말 우물. 고려시대 이규보 시인도 맛있게 마셨다는 그 물은 이제 다 말라버렸네요. 우물려 빨래터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시끌벅적하게 빨래를 하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두두미 마을은 과거 고씨 집안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는데요. 400여 년 전부터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옆엔 고씨 집안의 효심 깊은 며느리를 기리는 정려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을 전체가 현장 학습장이 되는데요. 여기 있죠. 평해황시 효부 정려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효부문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효부문은 누구한테 아이들은 준다 그랬어요, 이름이? 책에서만 보던 효부문과 우물이 신기합니다. 이름이 달고나 우물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이동해요. 마을을 설명해주는 고승곤 씨는 화남 고재영 선생의 후손입니다. 아, 진짜요? 강화의 심도기행이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그 책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의 여기가 생가예요.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강화도의 300개 마을을 다니시면서 시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을 매놨던 나무예요. 그는 화남 선생 생가 가까운 곳에 살며 고향 두두미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길을 걷다 보면 그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담장 대신 꽃핀 정원이 있는 이 집이 그가 부인과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꽃차를 준비하는 부부. 정성스레 덮어놓은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향기로 온 집안을 채웁니다. 그저 꽃이 좋아 즐기던 부부의 취미 생활이 이제는 나들길 손님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제 즐긴다는 의미로 꽃차를 덮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꽃차를 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맹성맹성 얘기하는 거 뭐 바깥에서 꽃이나 구경하는 것보다는 또 그러시고 들어와서 이제 그 차를 또 꽃차를 내놓으니까 그 많은 대화가 꽃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들길 6코스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꽃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의 손님은 초등학생들. 이게 펜지꽃이야. 펜지꽃인데 도로변에도 많이 있어. 요즘은 도로 거리 조성하느라고 이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심었는데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 펜지꽃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 데 것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식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배를 한 거거든. 찹쌀떡을 빚은 뒤 알록달록 꽃잎을 올리자 고사리 같은 손에서 화전이 피어납니다. 너무 예쁘다. 이게 천천히 조금 저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쵸. 어떻게 먹어. 너무 예뻐. 화전을 가장 맛있게 먹는 건 꿀 찍어 먹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화전 만들기. 어땠을까요? 맛있었어요 오늘. 달콤해요. 맛있어요. 재밌어요. 학생들이 여기 오면 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취미를 여행자들과 나누는 부부. 살짝만 이렇게 이들은 누르면은 내고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6코스를 저렇게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의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저도 실은 어렸을 때 호박전을 유치원 다닐 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호박전을 그 이후로 즐겨 먹었던.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꽃을 통해서 느끼고 직접 만들어서 보고 먹어보고 이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어르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그 6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요. 네. 또 300년 된 물풀의 나무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의 그 조상님들을 과 같이 살았던 나무와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지금 그 보셨던 것처럼 화남 고재영 선생이 그 살았던 생가 옆에 후손이 아직도 그것을 지키면서 이 강화 나들길에 나섰던 이런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차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화남 선생이 했던 강화도 사랑 그거를 스스로 이제 후손분께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느낀 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옛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그 꿀 우물터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꽃차를 직접 또 만들어도 보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할 때 이제 나귀를 타고 갔던 길이다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옛것을 한번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게 여행이 주는 어떤 재미가 아닐까 그 생각도 들고 정말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저는 그 600년 된 느티나무와 물풀의 나무 그런 나무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기분이 색다르고 남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강화를 고스란히 담았던 화남 선생의 그 후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꽃차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네. 이걸 덮어놓은 걸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이곳이 바로 강화의 나들길의 원형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꽃차 내주신다는 거 보니까 후손이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것 같아요. 야, 이 두두미 마을이 진짜 옛 정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정감이 가는 마을인 것 같은데 우리 저 한수연 씨는 어떤 코스가 좀 탐나세요? 아, 근데 강화도 하면 뭐니 해도 이 쫙 펼쳐진 갯벌이잖아요. 그렇죠. 갯벌을 잘 볼 수 있는 코스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추천하자라면은 8코스를 추천을 해요. 예. 그 8코스는 야 정말 강화도 갯벌이 이런 거구나. 감탄이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예. 특히 그 갯벌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해가 조금 길어져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해질녘이 가장 좋습니다. 해질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 붉게 물들을 때쯤에 그 지점에 한번 멈춰서서 그 갯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시인 같아. 갯벌에 들이운 내 그림자가 170이 아니고 3m 70이 되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림자만이라도. 그림자만이라도 저기 예. 3m 70. 야, 그림자 성장통 겪으시겠어요. 그렇게 그림자가 길어지려면. 저는 그러면 갯벌도 보고 꽃새우도 먹을 수 있는 8코스 8번. 당첨. 갯벌이 그렇게 좀 바짝바짝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도 아름다운데 물 빠지고 나면은 요만한 구멍에서 이제 뽀록뽀록 이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관찰을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농개가 올라와요. 그 녀석들은 이렇게 집게가 하나가 굉장히 커요. 자기 몸집만 해요. 그래서 구멍에서 나올 때 집게부터 먼저 들고 나와요. 진짜요?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맛있기 때문에 장을 담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8번 코스에 가보면 횟집들 굉장히 많은데 튀김으로 내주는 데도 많아요. 그 그래서 개를요? 가서 농개를 한번 즐기시는 것도 8번을 즐기는 또 하나의 노하우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워낙 얼마나 많다 보면은 아예 농개 조형물들도 중간에 서 있을 정도니까 그래요? 꼭 기념사진 찍고 네. 인증샷 찍어 오셔야 돼요. 인증샷. 그 갯벌의 대표 얼굴이네요, 농개가. 대표 얼굴이죠. 가장 많이 개체수로 보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8번 코스가 무슨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새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하죠. 철새 보러 예. 가는 길이요? 왜 철새 보러 철새 가는 보러 길? 가는 길이죠? 갯벌인데 왜 철새 보러 가는 길일까 이제 의아심이 들 건데 사실 이 갯벌은 철새의 식당과 같은 곳입니다. 왜 식당이냐? 갯벌에는 사실 그 철새가 먹을 수 있을 만한 먹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갯벌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철새가 날아오고 이 갯벌에는 갯지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먹을 것들이 많아서 철새들의 어떤 왕국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마크를 보면은 작은 횃불이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 물결 모양의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성강과 그다음에 임진강, 한강을 뜻하거든요. 이 3가지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흘러갔던 그 모든 퇴적물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갯벌인 거죠. 그래서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갯벌이 아주 발달돼 있는 곳이고요. 뭐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갯벌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야, 강화 갯벌이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죠.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보통 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조지아 그 연안 부분에 이제 갯벌하고요. 캐나다의 동부 쪽에 있는 연안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유역하고 북해 연안, 그리고 이제 서해 연안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서해 연안은 이제 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한 9m가 넘고요. 그때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장교가 와서 쟀을 때는 11m까지 차이가 나서 이 배를 운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정도로 간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갯벌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문석 가이드 그 요즘 갯벌 체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개도 좀 캐고 놀고 싶은데 갯벌 좀 어디가 좀 좋을까요? 갯벌 체험은 이 손바닥 안에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갯벌 체험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서 쭉 나와서 이제 성모도 못 가서 이쯤에 외포리 선착장이라고 있어요. 그 못 가서 전등사가 있는 그 사이에 동막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막해변은 사실은 그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곳이죠. 해수욕장으로 개방이 되는 곳이니까. 해수욕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보호해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막해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배워놓으니까 도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손바닥이에요. 지키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이쪽에. 동막 해수욕장을 그럼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버스 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금방 할게요. 오 벌써 배우셨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행 프로 MC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봤는데 실은 갯벌이 철새들에게는 엄청난 먹을거리가 풍부한 정말 뷔페 같은 그런 곳인데 사람이 실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갯벌에서 대표 선수 누구야라고 하면은 가무락 조개. 가무락 조개? 보통 이제 모시조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모시조개. 가무락 조개는 이제 거무튀튀하고 까무잡잡해서 가무락 조개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뭐 홈이나 쟁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갈서 같은 걸로 긁어대지 않습니까? 네. 조개를 잡을 때. 근데 이 가무락 조개는 좀 까탈스러워요. 안 잡혀요 그렇게. 구멍 하나하나를 뒤져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삽으로 파야 되는군요. 예, 그 가서 이게 볼록하고 올라오죠. 숨구멍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파야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많아야 되고요.
그만큼 획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서 가격이 비싸요. 아유, 귀한 놈이네요. 그래요? 반면에 맛은 기가 막힙니다. 해감만 살짝 해가지고 손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냥 맹물에 끓여도요. 예. 국물 육수가 특히 그런 매콤한 왜 주꾸미 볶음이나 낙지 볶음 같은 거 드실 때 혀하고 입술이 막 타들어가요, 막 아플 정도로. 근데 거기다 딱 진화시킬 수 있는 게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감무락 쪽의 탕이거든요. 조개 국물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드셔보시면 뜨끈한 국물이 입 전체를 녹여주면서 이제 쫙 내려가죠. 맞아요. 그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모시족에 딴 거 안 넣고 그냥 청양고추만 송송 그렇죠. 썰어가지고 그 국물만 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칼칼한 게 네, 그 맛있죠. 살도 통통하고 그리고 그 속풀이 할 때 네. 국물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해장 쪽에는 또 해장국인 것도 우리 동세 씨가 일가견이 있으시죠. 살 중에는 아마 조개살 중에는 아마 가장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네. 탱글탱글하고요. 네. 산지에 가시면 직접 체험을 하고 운 좋게 부녀 회장님 같은 분 만나면요 밥을 해주세요. 오, 부녀 회장님을 찾아야 돼요. 조개로 밥을 해주시는 때 그냥 처음부터 넣는 건 아니고요. 뜸 들일 때 예. 밥이 부르르 한 소끔 끓어올리기 시작하면은 네. 솥밥에 뚜껑 살짝 열고 씻어놨던 손질해놨던 그 가무락조개를 한 주먹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놔요. 껍데기 채 이렇게. 껍데기 채 집어넣어요. 그 조개 향이 밥안 전체로 퍼지니까 양념장만 하나 살짝 만들어 놓으면 밥을 넣어가지고 껍데기에 묻은 밥을 떼먹는 그 재미가요 기가 막혀요. 맛있겠다. 네. 우리 쪽에도 좋은데 예. 저는 강화도 하면 아무래도 밴댕이회잖아요. 밴댕이. 그렇죠. 근데 이 밴댕이회를 뭐 등급을 굳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상위 등급은 저는 밴댕이 구이가 아닐까.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성질이 급해서 밴댕이 소갈딱지지 내장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내장이 이만큼이면 적은 거는 아니야. 아 이거 배에서 먹는다고 딸내미가 상추도 안 줘. 응? 마늘 상추도 안 줘. 그 녀석을 이렇게 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고등어나 이런 생선들처럼 이렇게 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가시를 등 쪽에 있는 가시를 젓가락으로 쭉 밀어내고 네. 배 쪽에 있는 내장하고를 쿡 찌른 다음에 쭉 빼내요. 그리고 전체를 든 다음에 네. 하모니카 불듯이 이렇게 살을 이렇게 훑어내리면 구이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음력 5월이 산란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맛있다 그러냐면 5월에는 농어하고도 안 바꿔 먹어. 그 정도로 고급스럽고 맛이 기름지고 풍부합니다. 아, 음력 5월이요? 네, 음력. 음력으로. 그럼 6월경이죠. 아 그러면 안 그러니까 돼요. 지금 이제 살이 슬슬슬슬 오르기 시작을 하죠. 매일매일 살이 찌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그리고 전 궁금한 게요. 그 좀 잘 토라지고 속이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정말 밴댕이 속이 그렇게 작나요? 어부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 배를 몇 번 타봤는데 어부님들께 여쭤봤더니 밴댕이가 살아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물 안에서 잡히면 죽어요, 이미. 네.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펄떡이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소갈딱지 그러니까 무슨 뭐 내장이 막 이렇게 좀 요만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덩치에 비해서 내장은 큰 편이고요. 네. 오히려 생선이니까 대가리가 되게 작아요. 네. 조망만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생선을 보면은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어유 비율이 좋은데요? 예. 얼굴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이게 사실 뭐 요새 사람으로 치자면 굉장히 비율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근데 아마도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하니까 담는 그릇이 작아서 아마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장이 아니고 뇌 쪽으로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결국 죽는 거잖아요. 네.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잡혔구나 에이, 이렇게 죽는 거. 네. 갯벌새우 특히 강화새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좋은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강화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문석 선생님이 이렇게 강이 세 곳이 흘러내려오고 퇴적층이 생기고 바다를 만난다 그랬는데 보통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쪽에서는 먹이 활동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해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지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껍질은 부드럽고 연하고 깨물면 단물이 쭉 흘러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배 위에서 드시는 것도 맛있을 텐데 네. 제대로 손질해 놓은 거 접시에다 이렇게 딱 담아서 내놓잖아요. 꽃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으면 새우꽃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우와. 그 녀석들을 그래서 뭐 꽃새우라고 하죠. 그래요? 먹는 방법이 이제 그 소스를 보통 3가지 정도 주는데 처음에는 네. 기름 소금장에 살짝 찍어서 새우를 드셔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짠맛만 살짝 도는데 이제 풍미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다음 이제 간장에서 넣어서 먹어보고 앞접시 달라 그래갖고 초고추장 듬뿍 짠 다음에 한 숟가락 넣고 비벼가지고 비빔새우로 한번 드셔보시면 나오기 싫어요. 허리띠 풀고 싶어 막. 그 정도예요. 가기 싫어 진짜. 꽃새우 튀겨서도 단맛은 먹어봤는데 네, 튀김도 맛있었어요. 기가 막히고요. 거기 이제 맥주 안주로 넣죠, 튀겨 먹으면. 약간 이 시간만 뜨거운하게 되면 해가지고. 그렇죠. 이 시간만 되면 임 선생님은 맥주 얘기할 거예요. 목이 때문에 따끔따끔하고. 땡기시나 봐요.